서울 및 부산 보궐선거 이후 야당에서 당선됐죠.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계속 여당에서 집값 올렸다고 그랬어요. 맨날 놔두는 말이 있죠. 좌파 정부에 집 사고 우파 정부에 집 판다. 그거야말로 멍청한 소리 아니에요? 좌파 정부가 만약 집값을 올린다 라고 하면은 올렸을 때 팔아야죠. 떨어진 다음에 팔면 뭐예요? 우파 정부가 떨어뜨린다며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숨어있는 게 뭐예요? 좌파 정부 때는 계속 호도가 나오니까 발빠르게 팔고 우파 정부 때 다 떨어지고 나서 산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반대로 알려줘야지 대신 호구 잡혀주는 거죠. 보면은 아니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야당 인사들이 당선됐더니 집값이 오른대요. 그게 말이 돼요? 재건축 완화하면 집값 오를까? 안정화 이제 절대 안 되나? 이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겠다 라고 공언했는데 아직 된 거 없죠. 될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에 어떻게 풀어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요것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엄청나게 뜬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격 상승 방지책 고민해달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진행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나왔죠. 대비책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문가랑 적자들 뭐라 그래요? 재건축 사업 하면은 집값 상승된다. 규제 완화는 기대감을 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여론으로 간다. 당연히 투기 수요 유입이 당연하다. 아니, 탄력을 받게 되면 투기 수요 유입이 당연한 게 아니고 재건축은 원래 투기 수요들이 사는 거예요. 살던 사람이 팔고 나갈 수는 있어도 그걸 사는 사람이 내가 30년, 4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녹물 나오는 거 살고 싶어서 이걸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거야. 주차 공간도 조금 뒤좁아 보고 싶고 아파트 시설도 지금처럼 신식 말고 구식이어가지고 층간소음도 잘 들리고 벽도 안 좋고 뭐 이런 데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아파트들은 많아요. 저게 신축이 될 거니까 산다. 그럴 거면 신축 아파트를 사지. 같은 돈이면. 올리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다 띄우려는 정책이었다. 이걸 가지고 뭐 공급해서 집값을 낮춘다 이런 거 다 개뻥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호가 쭉쭉 오르고 있다는 거죠. 신고가 경신했다. 아직 2년 실거주 얘기 안 나왔으니까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매수자 많음이 10조 만에 증가했다. 호가 3억 원 올랐다. 약속했다. 신고가 터졌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어떻게 집값 낮추는 정책이에요? 재건축 진행해봐야 멸실까지 나가지고 주위에 전세 가격까지 들썩이게 만들지.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저렇게 호가 오르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어요. 완화된 거 있어요. 일주일 내에 풀겠다 했는데 안 풀렸죠. 아직 하나도. 본인부터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목동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동도 없다. 아직 남 얘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재건축 푸는 거 힘들 것이라는 거 안다. 왜냐면은 이게 시장 혼자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시장 혼자서 다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럼 시장 하나 잘못 보면은 완전히 시장 망가져 버리게요. 그거를 같이 결정하는 시의원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구청장이나 각각의 다 이익을 대변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두루 신경 써서 해야 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있듯이. 그리고 이 시의원의 대부분은 재건축 완화에 대한 완벽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이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줄 상황도 아니죠. 호가라도 높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다르다. 속도 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속도가 안 나요. 아니 본인 자체가 일주일 내에 풀겠다는 고서 두세 달로 말 바꿨는데 두세 달 지나면 또 말 바꾸겠죠. 안 되면 의지의 표현이래요. 그때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한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니. 아니 근데 재건축하면 왜 주변 집값이 자극돼요? 수요가 빠져나가니까. 열실 나니까. 재건축이 완전히 진행돼가지고 열실 나기 시작하면 주변 전세부터 자극하고 집값에 영향 가죠. 묶는 걸로 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 인허가가 오히려 적을 때가 집값이 떨어졌죠. 많을 때가 올라가고. 왜냐? 서울 인허가의 대부분은 재건축으로 때려 부숴서 만들었으니까. 목표 집값 안정이래요. 시장의 기대만큼 무조건 풀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들 다 헛된 희망이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슬슬 꺾이고 있는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올라버리면은 이게 여당 탓이 되겠어요? 재건축 때문에 다시 오른다고 지금 언론들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1년 3개월짜리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렇게 해주기보다 지금 어차피 막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난리가 나 있죠. 그리고 보면 뭐예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을 짓게 해주는 대신 기부 체납 비율을 확 높인 방안.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정책인데? 용적률 상한해주고 50층 가능하게 해주고 임대주택 공급 증가 용적률의 25% 이상 전체 가구 수의 5에서 10% 민간 재건축 방식보다 뭐 수익은 증가하는데 기부 체납해서 뭐 만들어요? 임대주택 만들죠.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진다.
공공 재건축이랑 다를 게 뭐예요? 공공 직접 시행 말고 공공 재건축만 가더라도 증가 용적률의 25%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기부 채납 받겠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공공 재건축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될까? 이러고 있어요. 재건축 불가능하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압구정동에서 한 달간 9개가 거래됐고 53개가 신고가를 올렸고 나머지 450개가 하락이나 보합이다. 근데 이 53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건축부터 뜬다고. 재건축이 좋아진다 싶을 때는 재건축부터 이렇게 뜬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고가 아파트고 여기부터가 중저가 아파트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중저가 아파트를 띄운다. 고가 아파트가 먼저 뜨면서 선도에서. 그런데 반대로 저번에 12, 16대 보면은 고가 초고가 완전히 막혔죠. 9억 이하가 떠가지고 9억 맞추면은 그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걔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서 맞추면은 누가 이걸 사겠냐고요. 실거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또 얘가 밑에서 쳐올린대요. 중저가가 밑에서 올린다. 되게 호도하기 쉽죠? 고가가 중저가를 올려요. 고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중저가는 아직 오름 추세죠.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저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고가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고가가 오르면은 또 중저가를 올리겠죠. 메비우스에 끼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고가 중저가 다 떨어지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평가 됐으니 오른다 하겠죠. 뭘 하든 말 만들어내긴 쉽죠. 그런데 저평가라는 기준이 뭔데? 세계에서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 수준이며 PIR은 얼마나 높은 수준이며 얘기 안 하죠. 그냥 저평가, 무조건 저평가. 그래 놓고서 6억 기준이었던 거 9억까지 풀어주고 9억 기준인 거는 12억까지 풀어주고 다 풀어달래요. 근데 월급이 그만큼 올랐어요? 가처분 소득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야지 풀어주는 건데 소득은 그만큼 안 올라가고 집값만 올랐는데 집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풀어달래요. 반대로 세금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로 와야 되는데 소득 대비로 보고 있어요. 언론이 얼마나 말을 꼬아서 하냐. 그리고 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죠. 자,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 자, KB 가보니까 부동산 이제 심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호갱 예스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바꿔놨더만. 그런데 찾아서 들어가 보면 매수 우위 지수 쭉 떨어지고 있죠. 이거 전국적이고 서울은 70대까지 떨어졌어요. 매매 가격 동향 여기서부터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월간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공급 막 내고 있죠. 처음에 수요 규제가 많이 들어갔죠. 취득세, 양도세, 대출 제한, 법인 신탁 강화. 이게 다 수요 규제 정책이죠. 수요 규제하니까 수요 규제로는 못 잡아.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 규제로 효과 나온 정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913하고 1216 그리고 710. 근데 문제는 913, 1216 이후에 금리 인하가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710 역시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던 도중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 못 내고 올해 와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올해 그 집값 떨어진 게 이사 대책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 양도세 부담, 보유세 부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710 때문이라는 거죠. 수요 규제는 못 잡아 뭐예요? 공급을 해야지. 이 이야기할 때 주요 언론들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기사들 냈었나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닌 상황에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왜? 공급 부족이 아니니까 공급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호도하니까. 그래서 뭐 나왔어요? 8사 대책. 그 다음에 11, 19 이건 전세 공급이죠. 그 다음에 2사 대책 나왔죠. 그 전에 3기 신도시 나오고. 공급 막 쏟아내니까 뭐래요? 공급 정책으로 못 잡아. 어쩌라고? 주택가격 공급량과 상관없이 올랐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이 가장 많았으니까. 지금 뭐 인허가, 준공, 착공 뭐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인허가는 많이 부수고 많이 지으면 인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순공급 얼마 안 됐죠. 다 부수고 지은 거죠. 근데 공급 양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2018년, 2019년 그때 거의 피크 찍었죠. 왜냐면 2014년에 연한 완화해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애들이 이번 정부에 다 들어오니까. 그때 그러면은 부동산 3법 풀어주고 재건축 연한 풀어줬을 때 앞으로 공급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라는 기사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공급 들어올 때 집값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기 신도시 들어와야 집값 떨어진다. 아니, 어림없는 소리고 공급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집값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입주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이지. 일본 때도 똑같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는 거고 공급 정책들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못 오르게 만든다. 이거죠.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죠. 벼락거지 맨날 정부 입하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풀어라 규제. 집값 좀 올려줘라. 규제 풀면은 또 오른다고 하죠. 양도세 완화한다고 해봐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완화 얘기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거하고 양도세 완화 두 가지 이야기 있죠. 재개발 재건축 완화한다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양도세 완화는 다를까요? 투기 수요 유입돼서 집값 오를 것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나오겠죠. 아직도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매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물 자체가 과잉 규제로 줄어든 게 아니라 허위 매물이 거쳤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리고 매물보다 수요가 더 줄었고 매물이 쌓이고 적재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게 되면 하나둘씩 급매물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지표로 뜨게 되고 그 지표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추세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면서 집값 하락이 일어나는 거다. 여기서 양도세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 수요들 바로 다시 유입되죠. 대출 규제 완화 퍽이나 되겠어요. 결론 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오른다. 이게 업자들에게 넘어간 언론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추세가 바뀌었죠. 중요한 거는 수요. 왜냐? 공급은 아무리 먼 난리를 쳐도 바로 지금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역설해서 김현미 전 장관이 이야기했죠. 빵이라면 바로 공급하고 싶은데 안 된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재건축 같은 거 풀면은 영향 주니까 못한다. 이 이야기 가지고 엄청나게 비꼬았죠. 빵도 안 했더니 뭐니. 근데 공급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다. 괜히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멸실만 늘리면은 전세 다시 자극하고 매매 다시 자극해서 오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핵심이다. 수요가 핵심에서는 대출을 건드느냐 세금을 건드느냐인데 지금 세금 쪽은 이미 충분히 강화됐죠. 그리고 대출도 규제 충분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완화해가지고 청년층 몇 명 더 풀어준다고 해봐요. 전반적으로 더 강화해서 매물 더 나오게 할 텐데. 그러니까 공급 건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만 건들면 돼요? 매물. 근데 여기서 양도세 건들지 말고 보유세를 높인다. 그래서 매물 유도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안 된다.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저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셔라. 육지가 가까울수록 파도는 점점 더 거세다고 했고 지금 호도기사들이 거의 막판이 됐을 때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진짜로 위험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똘똘한 채 이 정도야 아파트를 띄워주는 그런 말이니까 자극적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벼락거지. 바로 자극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항상 말싸움 하다가도 논리가 딸리고 꿀리는 애들이 그때부터 쌍욕하고 막말하기 시작하죠. 똑같은 상황이다. 언론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 막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